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야 하고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은 이 내용 어떻게 들었을까요?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요. 고민정 대변인 이야기 저희가 좀 짧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듣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일단 검찰의 이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대통령 오늘 메시지를 수사 부분과 이제 검찰 개혁 부분 둘로 이제 나눠서 봤습니다. 일단 수사 부분을 보면 몇 가지를 대통령의 뜻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죠. 아직은 조 장관의 의혹은 의혹이다. 예. 수사 결과 사법 절차에 따라 CCBB가 가려질 것이고 CCBB가 가려진 이후에 사법 절차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일단 조국 장관 거취에 대한 부분은 인사권자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또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따른 그 표창장 위조 관련돼서는 이제 공판일이 잡혀버렸거든요. 사법 절차까지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일단 열어두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게 맡기고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 등으로 이제 어제 오늘 좀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등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에다가는 어떠한 간섭도 반치하고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사라는 여론의 비등 그리고 피의사실 공포에 따른 조국 장관 일가족에 대한 어떤 망신주기성, 뭐 마녀사냥, 여론몰이 이런 부분들이 횡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찰해 달라라는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그것은 조 장관 수사의 문제고 검찰 개혁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는 이 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을 하되 그것은 검찰이 반대한다고 해서 멈춰선다거나 또는 검찰 개혁을 검찰에게 강요하듯이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검찰 스스로 여태까지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협의 속에 검찰 개혁안을 하나둘씩 만들어 왔듯이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당부를 함께 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평을 해주셔서요. 역시 윤 부위원장께도 초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을 당분간 계속 유임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라는 표현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어떤 마음속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검찰권 행사를 좀 자제해달라는 말뿐이 안 들려요. 그것이 일반적인 또 다른 시기에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시로 들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특정 사안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 장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신다면 일반적 지시로 들리지 않고 그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 지시로 들릴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시점에 말씀을 하셨다.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3월 달인가 이제 기억에 3월 달 정도에 김학의 사건이 있었어요. 장 장관 관련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특권층, 사회 지도층과 관련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 예. 검찰과 경찰은 어떤 존막, 그러니까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걸 해결해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수사 동료예요. 자, 지금과 그때가 어떤 상황이 변했길래 다시 말씀드리면 네 편과 내 편 이외에는 변한 상황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기준과 하시는 말씀의 취지가 달라진다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수사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 상황을. 이런 정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예. 아시다시피 중앙지검 특수 1, 2, 3, 4부가 다 투입됐고 파견 검사까지. 제가 정치권에 일한 지 한 22년 됐는데 특수부가 다 달라붙었는데 그 지방지검에 검사까지 투입돼서 하는 수사 이런 처음 메모 듣고 보셨어요? 수사는 전 예. 처음 봤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 기일도 거의 2달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력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금융사기 사건에 비했을 때 10배, 20배 이상의 수사력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할 것으로 예상됐던 펀드 관련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장관 자녀의 그 중고등학교 성적부터 해서 대학원 입시까지 사실상 전성장기를 다 들여다보는 수사로 진행되고 있죠. 이번에 압수수색에서도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해서 가져갔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일단 초고강도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외부의 외압에 의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있지 못하겠다. 이런 볼멘 소리는 나올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된다면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검찰 수사 잘하고 있다는 여론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1년에 몇 가지 사건이 검찰 스스로 좀 자충수를 두었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수사 기밀이고 그 조국 장관의 일가족의 어떤 개인 PC를 포렌스로 분석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이 야당하게 흘러가고 그게 국민들에게 언론에게 공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수사의 엄정한 진행이라기보다는 저 장관 일가에 대한 어떤 모욕주기식 피의사실 공포 행위가 수차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어떤 여론몰이식 수사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냐라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그 반론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내신 것 이 같습니다. 시점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필요한 발표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했던 것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지는 수사를 해라.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라고 입증될 때까지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수사를 하겠다. 이것도 윤석열 검사다운 모습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과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수사 목표를 설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 이 간극의 차이를 어떻게 국민 시각에 맞추어서 수사를 하느냐 이것도 좀 검찰 스스로 돌아볼 때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그동안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입장이 없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에서 더 이상 약간 용인할 수 없는 검찰 수사 수준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더군다나 역대 수사와 관련돼서 위정자분들이 꼭 해왔던 말들은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쳐라라는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검찰권의 좀 행사를 자제해라라는 취지의 이런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좀 의외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 대통령께서는 인사권자예요. 검사들의 인사권이 인사 개선을 보면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과 보직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이런 말씀이 과연 옳으냐 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인사권자로서 그렇게 수사 지시한 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자제 지시를 하셨다는 것은 일각에서는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하려는 목적하에 말씀하셨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안 되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네. 그리고 언론에 어떤 특정 정보를 흘려놓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이 부분은 역대 계속 해왔던 예. 또 우려스럽다고 표현돼 왔던 거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검찰이 그런 사실을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된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포렌식에서 나온 정보가 흘러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당국대 모 교수께서 해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이런 자료가 흘러나온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때부터도 이미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갖고 검찰의 수사를 조금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나왔거든요. 수사 공고준칙 개정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걸로 네. 오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검찰의 수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예. 검찰의 수사가 못마땅하다 이런 전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나 제도 개선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좀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조 장관의 이 검사와의 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말하기 좀 곤란했다고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장관이 충분히 어저께 설명을 했고요. 예. 뭐 이제 야당은 통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그리고 이제 위법성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예.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뭐 장관 편을 든다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뭐 불법성이 있어 보인다거나 이렇게 이제 결론성 발언을 내놓는 순간에는 그게 또 논란이 그렇죠. 되겠네요. 이제 국회에서 야당이 실제로 탄핵안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국회에서의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에서 피해 사실 유포인지는 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이낙연 총리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좀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은 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글쎄 뭐 의견이 일치를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그 대변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어찌됐든 철저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예. 본인이 인정한, 전화했다라고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령 적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수사가 필요 없어요.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는데 예. 이 부분도 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예. 또 아쉬운 거는 이 정도는 국민께 사과 말씀 주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빠졌고요. 그다음 피해 사실 공표 부분은 아마 이게 국민께서 판단하실 걸로 보인다라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몇 명이 이제 참여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누굴 통해 나왔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입수 경로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해오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의심스러우시면 해당 유출한 그분은 면책 특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뭐 고발 고소를 하시든지 이렇게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밝히시려는 노력을 하면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 변호를 하는 일이 있다 보면 의뢰인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현재 압수수색을 자택에서 당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온 검사와 통화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법무장관이 아니시라면 예. 그 사모님께서 바꿔줬겠나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음, 그다음에 일반인이 과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통화를 하면서 뭐 신속해달라. 해당 그것도 팀장을 바꾸라는 말이 예. 이제 누굴 바꾸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예, 어쨌든 그건 사실관계에 예, 정확히. 그다음에 그 장관께서 나 법무장관이다가 직위를 밝히는 것도 예. 또한 부적절했고요. 그다음에 신속해달라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내용을 이렇게 네.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인사권자인 법무장관 또는 감찰권자이고 또 검사 적성검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고 검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예. 이런 분이 전화를 주셔서 그걸 받은 해당 검사 팀장은 수사팀장은 어떤 생각이 있을지는 이건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받은 그 정경십 교수께서 예, 예. 당황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전화를 받은 법무장관께서는 나 이름을 말씀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위를 말씀을 하셨고 또 1분 30초에서 2분가량 통화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예.
심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전화를 바꿔 받으셨을 때는 당장 당황해서 이렇게 받으셨을지라도 예. 1분 30초에서 2분가량 대화를 이어갔다는 것은 네. 이미 이제 인지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통화 시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 광장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조국 장관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출근길에 좀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 여러 번 하셨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자, 인륜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해를 좀 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뭐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겠죠. 예. 예컨대 그 부인이 좀 놀래서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이제 장관이지만 남편 아니겠습니까? 예. 네. 딸의 이제 아빠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조치는 압수수색을 나온 것 같으니 문을 열어줘라. 예. 그 얘기 이제 쓴 이제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부인에게 이제 조치를 한 협조를 거죠. 해줘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어떤 그런 하소연을 좀 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고요. 제가 그 상황이면 어땠을까? 아주 냉정을 되찾아서 압수수색은 진행시키고 나는 법무장관이니까 나랑은 전화 끊고 빨리 변호사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아내가 굉장히 지금 당황한 상황. 냉철하게 과연 했을까? 순간 머릿속으로 아마 당시 조 장관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후폭풍도 스쳐 생각을 지나갔을 못했을 것이고요. 수도 있고, 예. 그러나 이제 그 당시 통화에는 남편으로서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을 위반하고 수사검사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냐, 조 장관의 말처럼 가장으로서 부탁한 것이냐는 좀 결과로 유추해 볼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11시간의 장시간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예. 보도에 따르면 딸의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다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전혀 수사검사가 압박을 받은 결과물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조 장관의 입장에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이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탈탈 털어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외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 사건만 들여다보면 피의자 또는 피의자 예정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피의자 또는 피의자 예정자로 되는 입장에서 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아 보이고요.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자는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분이 법무부 장관이라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본인도 뭐 후회한다는 말을 했고 총리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했습니다. 외형상 법무부 장관의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지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그 피의자 가족들을 대표한 사람으로 보면 방어권 차원에서의 그런 검사에 대한 어떤 협조 요청과 당부를 할 수도 있다는 게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법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오늘 뭐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한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탄핵까지 가져갈 만큼 아주 위법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조 장관의 설명처럼 상식선에서 이해할 만한 수준 그러나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었는지에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이라서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법조인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인륜의 문제라고 해명하신 것 자체도 공직자의 말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예. 또 공익과 국가의 이익과 최근까지 아주 논란이 됐습니다. 사익이 특히 이제 내 일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이렇게 연관돼 있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공익에 우선적으로 공할 수 있는 결정을 해라 이런 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인륜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뭐가 문제이냐라는 해명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해명이요. 네, 관장님 말씀처럼 그 당시 당황해서 그럴 수 있었어요. 네.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평가가 뒤따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해명하는 말씀 중에 인륜에 따른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문제는 과연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앞으로 나는 그거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든지 예. 또는 법률 침해든지 과도하다라든지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는 장관으로 전화해서 그럴 수 있죠. 예. 검찰권 자제해라. 너 왜 위법한 행위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해달라 아니겠습니까? 잘해달라. 빨리 해달라. 신속하게. 네. 이것은 사실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거죠. 사과하셔야죠. 이 부분은. 해명 자체가 좀 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일단 어저께 국회에서 사과를 했죠. 예. 후회한다라는 말을 했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의 행위가 과연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으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탄핵을 당할 만큼 아주 중대 범죄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해명성 발언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네. 하여튼 뭐 실제로 한국당이 탄핵을 강행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부당한 것 같다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서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건도 그 부인을 통한 통화가 실제로 위법이냐 예. 아니면 아니냐 이렇게 결국은 또 이제 법률의 위법 사항의 문제로 이제 결국 한국당이 소초동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탄핵을 낼 경우에는 이렇게 번질 가능성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 사태가 이제 뭐 일단락 짓는지 아니면 네. 계속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경원, 이인영, 나경원 두 원내대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 법질서 왜곡 와해 왜곡 공작입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피의자의 장관직을 남용한 수사 외압도 모자라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포함해서 야당과 뒷거래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 정치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정치 검찰은 이번 기회에 끝을 보아야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중에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예. 공직자로서 뭐 마음은 얼마나 가정을 보살피고 싶겠습니까? 알죠 다. 그런데 그것을 내세워서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시는 것은 앞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취지가 섞여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보면 법률적 책임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도 있는 겁니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 임명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신중히 하셨어야죠. 그다음에 윤리적 책임이라는 건 국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어요. 예. 왜 굳이 가족에 대한 윤리적 책임만 입장을 피력하냐 이 말씀이죠. 그것만 갖고 본인의 입장을 다 맞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장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해명이 너무도 부적절하셨다는 거죠. 해명이 부족해요. 이게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지금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이랑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이거는 좀 적용이 가능한 혐의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검찰청법에서는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들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서 단속합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수사예요. 압수수색은 수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 또는 수사를 하여튼 지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빨리 해라라고 어떤 방법을 지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청법이 일단 위반이 돼요. 예.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일반 국민에 대해 가지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관 본인의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족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거예요. 사적으로. 그래서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압수수색 나간 검사가 조국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가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비춰지는 게 이제 문제죠. 오늘 예. 대통령도
아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 하필이면 그 대정부 질문 시기에 맞춰서 검찰 출신인 야당 주광덕 의원에게 보도에 따르면 대검과 윤석열 총장에게도 조국 장관의 통화 사실 보고가 안 됐다 그러죠. 아니 총장에게도 보고 안 된 사실이 왜 야당 의원에게 보고가 돼서 예.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전 국민이 생중계로 바라보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게 지금 폭로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중앙지검 3차장은 주광덕 의원의 그 대정부 질문 이후에 검찰에서 또 수상하게 과정을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쭉 밝혔습니다. 브리핑식으로요.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부인이 좀 불리하게 여론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언급하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됐거든요. 이걸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하나로 보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진행됐다고 보여지기에는 너무 그림이 이 조국 장관 가족을 나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성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예. 여당에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검사가 조국 장관의 전화를 받고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탁이라고 생각했으면 넘어갔으면 될 일이고요. 예. 실제로 압박감을 느껴서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은 총장께 보고를 하죠.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죠. 예. 왜 그 받은 압박감의 표출이 야당 의원을 통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해소가 되느냐. 네. 이 정치도구가 이미 돼버린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기승정 정치쟁점화로 계속 조국 장관 일가족의 수사가 그렇게 자꾸 마무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검찰이 억울하게 뒤집어 쓴 오명이고 뭐 제3자 그룹에 의해서 나온 건지 이런 것 등도 명백하게 시시비비는 가리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찰의 주체는 법무부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일반적인 피의 사실 공표라고 운운되던 그 케이스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것은 피의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범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조국 장관께서 해당 수사팀장한테 전화로 해가지고 뭔가 부탁을 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직권남용죄 내지 검찰청법 위반이라 그러면 그 예. 범죄 단서가 되는 거예요. 범죄 단서는 그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고 제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본인이 결재선상으로 올려가지고 했더니 묻힐 것 같더라. 그래서 어디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할 수도 있는 거고 국회에 제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하고는 약간 다르다. 물론 사실관계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에 대한 수사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통화한 것 때문에 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2달 정도를 뉴스를 보면 기승전 조국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TV 나와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인사청문 과정부터 해서 임명된 이후까지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오래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또한 인사청문 과정 내지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했던 그런 부분들과 달리 예. 다른 사실관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또 처음 봤어요. 물론 이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및 재판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때까지는 3년이 넘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조국 장관으로서 임무는 어떻게 임기보다, 수행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폄하할 건 아니에요. 야당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국정 견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국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이 부분은 국민들도 의식 상당 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것을 검찰개혁과 맞물려서 말씀을 묻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원하는 국민들의 어떤 비중이 높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같이 가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상당히 낮고요. 검찰개혁은 찬성이지만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찬성이 아니에요. 예. 원래 검찰개혁은 정치권에 논의됐던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정치 권력 정치 입김으로부터 검찰은 없어야 됩니다. 검찰권 행사를 막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검찰개혁은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직장 어떤 근무 환경 개선 차원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검찰권 오히려 행사 자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예. 국민들이 검찰에 원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따뜻하게 특권층 및 사회 지도층들한테는 엄정하게 아주 매섭게, 예. 이 부분을 원하는 게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목적인 거예요. 검찰개혁 자체가 수단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강조하셨던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좀 애매모호해져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이 부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근본이 좀 중립성이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수사가 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컨대 오촌 조카, 해외로 도망갔던 오촌 조카가 귀국해서 체포가 되면 그러면 뭐 표창장은 불구속 기소를 했으니까요. 이미 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펀드 사기와 관련돼서 조국 가족이 어떠한 혐의가 있는가가 오촌 조카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오촌 조카가 이제 귀국을 하고 체포를 당하고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수사가 마무리될 걸로 봤죠.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서울대 표창장 공소장 변경성 내용이 나오면서 예. 표창장 수사에 대한 뭐 딸과 아들에 대한 수사가 또 이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인턴 증명서 등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예. 부인 소환 조사를 마무리로 해서 사실상 수사가 이제 종합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다 예측을 네. 했는데 아들 수사가 최근에는 또, 예. 아들 수사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다시 장관을 직접 기소하는 수사의 범주까지 넘어갔습니다. 대체로 저 개인적으로 포함해서 언론들이 오늘쯤에는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소환하지 이루어지고 않을까, 예. 다음 주쯤에는 어떤 뭐 기소든 뭐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그런 것을 예상했는데 지금 보면 10월 2일 날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후까지도 네. 수사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 수사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펀드에 유용된 금액이나 뭐 사기 금액을 보면 뭐 네. 기십억 단위이거든요. 과거 뭐 몇 조 원대의 론스타 수사 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국적인 대학의 압수수색과 하여튼 의혹이 있는 모든 기관은 다 압수수색을 해서 네. 검찰이 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수사가 지연되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어떤 여론몰이식 이는 계속 같이 병행되어지면서 조 장관에 대한 여론 점점 좀 나빠지는 소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하여튼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사의 종합 결과를 사법 절차의 대로 예. 이제 국민께 보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사의 목표점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과도하게 진행하겠다. 하고 있다. 네. 이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수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도 결코 국민들 평가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도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정상 범주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검찰 수사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예.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지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도 뭐 한국당에서 많이 제기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제기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하지만 지금 조국 장관 수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막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씀을 주신 이 와중에 예. 수사가 중간에 돌연 중단이 된다면 그게 더 오히려 더 오해를 키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이 별건 수사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요. 이미 제기된 의혹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예.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가는 과정.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면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정하지 않는 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수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것 같고 전 나라가 피로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한 피로감이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의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지 마치 국민들이 이 수사에 대해서 피로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수사가 얼마나 진행될지는 조국 장관의 장관에서 만약에 장관이 아니셨다면 예.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많이 안 할 거고 국민이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건 그냥 사법 절차에 의해서 확정되는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장관이시기 때문에 장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밝혀지는지 보자라고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본질은 다르다. 이것도 좀 이해를 결론이 해주실 것 어떻게 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같아요. 당위는 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개인적으로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인 책임 문제, 그다음 법률적인 책임 문제가 기존의 임명 과정에서 있었던 이 이외에 추가로 좀 전화하신 부분이 나왔잖아요. 부적절하잖아요. 법 위반을 넘어서서. 네.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문제, 국민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문제.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장관직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조국 정국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까도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한미 네네.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까 검찰에서 조용히 좀 수사를 해달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뭐 SNS 말이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뭐 아까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는 이제 검찰에게 맡기고 예. 표현 안에서 아마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와 관여되는 듯한 발언에 대한 지적은 했기 때문에 그 답은 이미 뭐 대통령이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강기정 수석의 요지는 앞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제로 뭐 강기정 정무수석인데 검찰에 취재를 좀 이래저래라 하고 오신 거죠? 이래저래라 하고 전화할 예. 수 있는 권한도 없는 분이고 정무수석이 검찰에 전화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지금 뭐 부정하고 있죠, 그 부분은. 예. 다만 이제 이런 판단을 좀 강기정 수석이 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유엔 총회가 국가 원수 자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만약에 조국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이 정말 그렇게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었으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나 유엔총 연설 훨씬 하루 이틀 이전에 이전에. 미리 하든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뒤늦게 압수수색을 해도 되는 상황이면 끝나고 하든가 하필이면 딱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유엔총 연사하는 거에 맞물려서 타이밍이, 딱 예. 했다는 거죠. 그렇게 국가 원수의 주요한 외교 일정 행보 속에서 검찰의 타이밍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딱 그 타이밍이었을까. 시점이 안 좋았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검찰의 수사 행보를 보면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흐름이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이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어제 야당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요. 조국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법을 써서 아내 정경심 교수의 신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신변에 이상이 생긴 거나 하면 장관직 유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답변도 뭐 그거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아마 피해서 하신 예. 걸로 기억이 되고요. 오늘 대통령 말씀도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거 봐서는 당분간 아마 경질의 의사가 없으신 걸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맞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이 50여일 동안에 네. 이걸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가장 큰 국민들이 실망하실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수사가 이렇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는 기존의 어떤 반칙과 특권의 오해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연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 공정한 나라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희망이 꺾이는 거죠. 이게 대통령께서 바뀌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오늘 또 담화 말씀이 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이걸 지켜보겠습니까? 절망하는 거죠. 저는 그게 더 큰 걱정이라고 보고요. 강기정 수석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실은 저도 공개된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권을 이렇게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아마 애둘러서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선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일정에 관련된 정치적인 어떤 행사를 고려해서 압수수색 시기를 정해라라는 말씀은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를 해달라라는 것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검찰 개혁의 방향과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대 국회 일 안 하는 국회, 최악의 국회 수식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법안 통과된 것만 봐도 그런데 당장 10월에 또 아주 팽팽합니다. 지금 조국 대전 2라운드 앞서고 있고 뭐 국감도 지금 증인 채택 문제로 거의 국정 운영도 잘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정기국회의 이제 대정부 질문 이후에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국정감사가 2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국정감사도 결국은 이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전국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 장관 부인의 소환 시기가 언제이냐. 그리고 소환을 1회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 2차례, 3차례 더 소환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조금 더 늘어지는 수사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법무부와 대검 국정감사 전에 기소가 되고 공소장이 나오게 되면 예.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치열한 또 공방과 이런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여전히 이 검찰의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이 수사에 대한 마무리 시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가정으로 질문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시긴 할 것 같지만 역시 뭐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라든지 뭐 이런 식을 기점으로 삼아서 뭔가 용태를 내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조국 장관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일단 뭐 조 장관도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계속 보도가 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법정에서 발부가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도 또 중요한 변수일 수 있고요. 뭐 저는 그 변수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이 실제로 법무부 장관을 직접 기소할 거냐 공범으로 보고 네. 그 부분이 뭐 조 장관도 그렇고 오늘 이제 메시지를 내셨던 대통령도 그렇고 예. 여당인 민주당도 그렇고 중요하게 이제 판단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직접 기소, 대통령이 아니고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기소를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하긴 참 어렵지만 그래도 법조계에 계시니까 직접 기소를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뭐 공모, 교사, 또 방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입증 절차가 좀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여부와 관련된 공사실을 보면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정경심 교수가 별도로 뭐 음주운전하거나 이렇게 별도 행동으로 생긴 이런 의혹들이 아니에요. 가족의 자녀의 예. 학교 보내는 문제, 가족의 재산 축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가정으로서 인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륜의 문제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부분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건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족들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연루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의 기소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정경심 여사께서 기소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